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학교 담당자 GED 교사 관찰 추천 시스템 2의 연수를 맡은 안송여자중학교 교사 박성환입니다. 중학교 관련해서 GED 시스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교사용 GED 선발 시스템 이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이 이 연수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GED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GED 주소인 ged.cadi.re.kr이라는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포털에서 GED라고 검색을 하신 후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GED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또는 GED 시스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GED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달라는 점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GED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GED를 쓰실 때 이용을 해주시고요. GED에 처음이신 분들은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과정은 GED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의 메뉴를 통해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가입하신 선생님은 꼭 이전에 가입할 때 사용하셨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GED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정보 변경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소속 학교를 입력하고 검색해서 소속 학교가 잘못된 경우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속 학교 변경은 1년에 2회까지 자동 승인이 되게 되고요. 3회째 변경부터는 해당 학교의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영재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교원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인증 요청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EPKI 교원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교원 인증은 최초 한 번만 받으시면 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정보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교원 인증까지 받으시면 이제 교사로서 GED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주 문의하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속 학교 변경이 1년에 2회를 초과해서 학생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학교에서 GED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계정을 초기화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초기화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접속하시면 GED를 다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증서 오류, 프로그램 설치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 전자서명 인증센터에서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를 빌려주거나 인증을 대신 해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용이 정지되거나 교육청에 보고가 되게 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본인의 아이디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추천 교사로서 영재 추천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GED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보시면 영재 추천 교사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 교사로서 영재 추천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온라인 지원 학생, 작성 중인 추천서,
추천 완료 추천서라는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속 학교, 지원 연도, 전형 유형, 전형료, 지원 자격 등 온라인 지원 학생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 검색 조건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온라인 지원 학생 총 몇 명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학생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겠죠. 그래서 학생의 이름, 성별, 학년과 반, 지원 기관, 모집 과정명, 지원일, 추천 마감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상세보기라는 메뉴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학생을 추천하지 마시고 이 상세보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지원을 한 학생이 제대로 지원서를 썼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보기 메뉴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다면 추천하기 메뉴의 아래쪽에 보시면 추천서 작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추천서 작성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서 작성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학생이 작성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등록한 사진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이 만약에 잘못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서 사진을 수정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성별, 학년반 등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특히 전형 유형의 학생들이 지원서를 작성할 때 일반 전형인지 사회 통합 전형인지, 사회 통합 전형이라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항목이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상 없이 선택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추천, 특별 추천 해당되는 곳에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상이 있다면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을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해 두시고요.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교사 기본 정보로 입력해야 될 것은 학교명,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추천하시는 선생님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교사용 체크리스트가 보이게 되면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의 종류에는 캐디 영재행동 특성검사, 캐디 과학 적성 체크리스트, 캐디 리더십 특성 검사 간편형 등이 있습니다. 활용 안내서가 나와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검사지 작성 메뉴를 각각 선택을 하셔서 검사지를 꼼꼼히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요. 즉시 추천을 누르면 바로 학생이 추천되게 됩니다. 저장을 누르게 되면 추천되지 않고 일단 임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즉시 추천을 안 한 경우에는 꼭 마감 전에 해당 학생을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즉, 저장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감 전에 추천 완료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부산에 있는 중복 지원자 추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 지원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이란 수학, 과학에 한하여 시영제, 지역영제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학, 과학 교과에 한해서 시영제, 지역영제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을 중복 지원이라고 합니다. 중복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지원한 학생의 2개의 지원서를 모두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2개의 지원서를 모두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추천서에서 체크리스트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서에서는 첫 번째 추천서에서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불러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두 번째 추천서에서도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작성한 첫 번째 추천서에서 체크리스트를 불러와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학생의 지원서는 동일한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 주셔야 하니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장한 추천서는 작성 중인 추천서 탭에서 추천, 수정,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작성 중인 추천서 탭에 가보게 되면 추천 대기, 추천서 총 몇 명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의 이름, 성별, 학년, 반, 지원 기관, 모집 과정명, 추천 마감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정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추천 마감일이 지나면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꼭 기한 내에 추천을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탭은 추천 완료 추천서 탭입니다. 즉, 추천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게 가능한데요. 추천한 추천서는 추천 완료 추천서라는 탭에서 확인하고 회수할 수 있는데 회수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회수가 되고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역시 추천 완료 추천서 총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천서 상태, 이름, 성별, 학년, 반, 학교명, 지원 기관, 지원 과정명 등 학생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추천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추천 마감일이 지나면 회수가 불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추천 결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추천 결과, 즉 추천이냐 탈락이냐, 이 결과가 학생에게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5시에 동시 발표되게 됩니다. 발표 일시 전에 학교 심사 결과 추천인지 탈락인지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결과 정정 시 강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발표 일시인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 이전에 학교의 심사 결과 추천인지 탈락인지 여부를 학생에게 안내해 주시면 안 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추천교사용 GED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천교사용 연수에 이어서 학교 추천위원회 관리자용 GED 선발 시스템 이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추천위원회 관리자도 GED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터넷 주소창에 GED의 사이트 주소인 ged.cadi.re.kr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포털에서 GED를 검색하신 후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GED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학교 추천위원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학교 계정은 대문자 C 그리고 학교의 나이스 코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계정은 대문자 C 그 다음에 학교 나이스 코드입니다. 학교 추천위원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지 학교 추천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등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GED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GED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하단에 연락처를 보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접 GED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위원회 관리자용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로그인 즉시 정보 변경에서 보호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계정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비밀번호 변경, 담당자 정보 변경은 필수적으로 꼭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이디 정보에서 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선택하셔서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는 비밀번호로 바꿔주시고요. 회원 정보에서 이메일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 학교명이 정확한지 확인을 하시고 담당자의 이름, 담당자 휴대폰, 담당자 유선번호를 꼭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정보는 비밀번호 분실 시 문자 발송용으로 사용이 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 추천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위원회 업무 중 첫 번째 사항은 학추위 구성입니다. 학추위는 학교 내 심사 방법과 추천자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GD 담당을 지정해서 업무가 누락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의 학교 심사 방법을 확인하고 자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공문 등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영재 지원과 교사 추천을 모니터링하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추천서를 심사하고 학교 대표를 선정해 추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교 추천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GED 시스템에서 학교 추천위원회 관리자용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원과 추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학생 목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지원 학생이 총 몇 명인지, 어떤 기관에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떤 학년에 어떤 영역에 지원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원 마감일, 추천 마감일, 학추위 생략 여부, 추천인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학생 목록 탭에는 우리 학교에서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추천자가 없거나 작성 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꼭 마감일 전에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자를 살펴봤는데 추천자가 없거나 아직 작성 중인 경우 마감 전에 꼭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세 보기 메뉴에서 검사지를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작성을 제대로 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 시작일 전까지는 학생이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다음 탭에서 추천서 통합 반려라는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추천을 마감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추천서를 반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교사 추천 마감일 이후에 반려를 하게 되면 다시 추천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신 다음에 추천서 반려 버튼을 선택하시면 추천서가 반려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서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 기준에서 학교 심사의 방식 자율심사입니다. 학교 자체 심사 기준안에 따른 심사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안을 마련해서 심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정시 모집 과정은 모두 자율심사이니 참고 바랍니다. 학교 생략은 아예 추천서가 학교를 건너뛰어 심사가 불가능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추가 모집 과정은 모두 학교 생략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율심사 방식, 학교 생략 방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서 심사는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추천서 심사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추천서 심사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추천서 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추위에서 정한 항목별 비율과 점수를 넣으면 되는데 학생용 체크리스트 및 검사지, 교사용 체크리스트 및 검사지, 학교 추천위원회 고유평가 등 학추위에서, 즉 학교의 학추위에서 정한 항목별 비율과 점수를 이상 없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추천위원회 종합 점수가 자동 합산되어서 이렇게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심사 저장을 누르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이 모든 단계는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서 선정과 추천입니다. 네, 추천서 심사 탭 옆에 있는 추천서 선정이라는 탭을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심사 완료 추천서 총 몇 명이라고 나타나게 되는데 해당된 학생의 네모 박스에 체크를 하시고요. 추천자는 추천을 클릭하시고 탈락자는 추천 탈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추천서 선정과 추천 과정에서 추천서 선정 탭을 선택하신 다음 학생의 이름을 체크를 하고요. 추천자는 추천 클릭, 탈락자는 탈락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부산의 중등과정 지원자 1지망 선택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이란 3개의 중등 시형제, 부산과학교육원, 부산과학고, 부산 일과학고 중에서 학생이 지원하려는 영재원을 가리킵니다. 1지망을 선택해 주는 방법은 첫째, 학교의 영재 교육원별 추천 제한 인원을 숙지를 하시고요. 둘째, 학생의 희망 영재 교육원과 성적에 따라 협의를 하신 후 셋째, 추천할 때 아래와 같이 시형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지망을 선택해 주는 방법, 학교의 영재 교육원별 추천 제한 인원을 숙지하시고 학생의 희망 영재 교육원과 성적에 따라 협의를 하신 후 추천할 때 시형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시형제를 선택하시면 시형제 교육원 부산 1지망이라고 나타나면서 3가지 영재 교육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심사인 경우에 학교 자체의 심사 기준에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데요. 교과의 성적, 자체 면접, 수상 실적, 영재성, 입증 자료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학교 내 지원자가 추천 제한 인원이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 심사로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단, 근거 자료, 예를 들어서 학추의 의결, 내부 기한 등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빈칸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원 관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탭에 교원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 학교 재직 교원이 아니라면 소속 학교를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교사 수가 총 몇 명 이렇게 나타나고 선생님들의 이름과 아이디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당되는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근무 중이 아니라면 즉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셨거나 한다면 소속 학교 초기화 버튼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 교원인데 정보 변경을 많이 해서 블럭이 걸렸다면 변경 횟수 초기화에서 초기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교 추천 결과 발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보이니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모든 학교는 학교 심사와 추천, 추천 탈락 처리를 11월 8일 수요일까지 GED 시스템에서 완료하고 자료 집계로 현황을 보고합니다. 11월 8일 수요일까지 심사와 추천 탈락 처리를 완료하시고 보고를 하시면 되고요. 둘째, 학교 추천 상황을 교육청에서 점검하고 초과, 과소 추천위원을 학교에 통보하여 11월 9일 목요일까지 최종 정정하게 됩니다. 셋째, 학교 추천 결과 추천인지 탈락인지가 학생에게 2023년 올해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동시 발표되게 됩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 아까 추천교사용 연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산에서 동시 발표하기 이전에 학생에게 추천 탈락 여부를 개별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시 강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학교 추천 결과 학생에게 발표되는 11월 10일 금요일 5시 이전에 학생에게 개별 안내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 추천위원회 관리자용 GED 이용 방법에 대해서 PPT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는 GED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어떤 식으로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교사용 계정 그리고 학교 추천위원회 계정을 이용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털 사이트에서 GED를 직접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GED의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셔서 GED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때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가 보입니다.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회원가입 메뉴를 이용해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계정이 있으시다면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연수를 위해서 샘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누른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샘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선발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 메뉴를 클릭하셔서 학생이 영재 지원 과정을 마친 후에 영재 추천 이 버튼을 통해서 교사는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영재 추천 메뉴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 학생 탭에서는 소속 학교, 지원 연도, 전형, 유형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지원 학생 총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원 기관, 모집 과정명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추천 마감일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학생 또한 샘플로 입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성 중인 추천서는 실제로 작성 중인 추천서, 즉 추천 대기 추천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추천 완료 추천서는 추천이 완료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 학생 탭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서를 출력하거나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 상세보기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먼저 학생이 쓴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상세보기 메뉴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학년, 반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사진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 검사지 작성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과 해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하시고 싶을 때는 추천서 작성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추천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학생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직접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생에게 이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말을 해주고요. 이렇게 수정을 직접 교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적절하지 않다면 교사가 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정을 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추천인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추천인 기본 정보에 성함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과정에 대해서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교사 기본 정보, 학교명이 나와 있고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추천인 휴대전화 이런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학생과의 관계를 담임 선생님이라고 입력을 해보고 추천인 휴대전화 번호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반 영재 행동 특성 체크리스트, 과학 적성 체크리스트 이렇게 기관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활용 안내서를 살펴볼 수 있고요. 검사지 작성 메뉴를 통해서 이 학생에 대한 추천 정도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평가 점수를 클릭을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연수 시간 관계상 검사지 작성하는 체크하는 장면은 스킵을 했고요. 이렇게 검사지가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 완료라고 나옵니다. 즉시 추천을 누르시면 해당 학생을 즉시 추천하실 수 있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추천서가 임시 저장되었습니다. 추천 대기 추천서 화면에서 추천 버튼 클릭 후 추천이 완료된다라는 안내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닫기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생에 대한 추천서는 작성이 되었고요. 작성 중인 추천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추천이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학생에 대한 추천서가 다시 보이고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추천을 하시면 되고요.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럼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요청 처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추천 완료 추천서 탭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서 상태가 학교 추천위원회 심사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천서를 회수하거나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교사용 계정을 통해서 학생이 지원서를 작성한 경우 읽어보고 추천서를 작성하고 완료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학교 추천위원회 계정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추천위원회 계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로그아웃을 하고요. 다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학교 추천위원회 계정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정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역시 비밀번호를 저는 샘플 계정이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교 추천위원회라는 글자가 상단에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똑같은 과정을 위해서 선발을 눌러주시고요. 자, 학생이 영재 지원서를 작성했고 추천교사가 추천을 완료했으면 이제 추천 심사, 학교에서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관리자는 누구누구입니다. 변경된 경우 정보 변경해서 수정해 주세요 나와 있죠. 해당 버튼을 누르셔서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지원 연도, 전형,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지원 학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원 기관, 모집 과정, 교육 학년, 학생의 이름 이런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원 마감일, 추천 마감일, 그리고 학초의 생략 여부, 그리고 추천인 누구인지 이런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세 보기 메뉴를 통해서 이상 없이 잘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추천을 했고 체크리스트 점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누르면 수험표 출력도 가능합니다. 학생의 이 체크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서 지원 내역을 삭제하거나 지원서를 일괄 출력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천서 통합 반려 메뉴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해당 학생에 대한 추천서를 통합할지 되돌릴지 반려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시고 반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서 반려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서 심사 탭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심사 대기 중인 학생들이 명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추천서 심사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학생이 쓴 지원서를 보고 교사가 쓴 추천서를 심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학생용 체크리스트 및 검사지, 교사용 체크리스트 및 검사지, 개별 추천인, 추천서 환산 점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정한 반영 비율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자동으로 합산이 되게 됩니다. 반영 비율을 입력하신 후 심사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심사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추천서 선정 탭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추천서 선정 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역시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상세 보기 메뉴를 통해서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는 시영제 선택이라는 메뉴를 활용할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 중등영재교육원 지원자는 세부 추천 기관 3가지가 있죠. 네,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체크를 한 다음에 추천할지 추천 탈락할지 심사를 초기화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시겠습니까? 창이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사라지게 되고 다음 추천 완료 목록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상세 보기 메뉴, 시형제 선택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추천서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해서 회수 버튼을 누르시면 추천서가 회수돼서 전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검사지 출력과 교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지 출력 메뉴에서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기관, 모집 과정 등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출력 버튼이 보이는데 출력 양식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출력하고자 하는 양식을 선택하셔서 출력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일괄 출력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검사지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탭인 교원 관리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관리 탭에 가게 되면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그 추천 교사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보를 수정하실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변경 횟수 초기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떤 오류냐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횟수가 지나서 이게 블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변경 횟수 초기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에 소속된 선생님이 아닌데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근을 가신 선생님이 보인다거나 하면 소속 학교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셔서 학교 정보를 초기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속 학교 초기화, 변경 횟수 초기화 2가지 메뉴를 교원 관리 메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선발 시스템에서 추천교사용 계정과 학교 추천위원회 계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중학교 관련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